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타베에서 영업을 하는 날이어서 7시 27분이고요. 한 8시 정도에 보통 마감을 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이제는 진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도 무슨 얘기를 처음에 하면 좋을까? 내가 원래 오타베 채널을 유튜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저는 원래 이런 영상 디자인하고 편집하고 모션 그래픽 하는 일이 저의 원래 본업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테크닉적으로는 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게을러서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좀 해보고 싶다. 어떻게 하다가 이제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행궁동에 매장을 3개나 운영하게 되었나 되게 미스테리하죠. 저도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고 제가 거의 이제 2008년부터 되게 조그만한 회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남편이랑 저랑 이제 대학교 4학년 때부터 CC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그때부터 의지하면서 결혼도 좀 빨리 하게 됐고 또 좀 작은 계속 프로덕션이랑 웹 에이전시랑 이런 쪽을 계속 다녔거든요.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애가 없는 결혼한 사람이 회사에 새로 입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재벌처럼 돈이 많다면 스트레스를 안 받았겠죠. 다른 일이라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남편이 어떤 일자리를 딱 이제 공고를 보내줬는데 대기업인 거예요. 여기 내가 될까 하고 이제 갔는데 그 신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사람을 막 모으던 계약직을 구하고 내가 어떻게 또 운이 좋게 합격을 했어요. 면접 보신 분이 저를 또 되게 좋게 봐주셨고 저는 별명이 미소천사입니다. 이렇게 써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좋았대요. 그때 이제 저를 뽑아주신 팀장님 말씀으로는 제 자랑 같지만 어쨌든 어필을 많이 했고 해서 입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한 8년 정도 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정규직으로도 채용이 됐고 아이를 거기서 이제 둘을 낳으면서 그때 코로나가 겹치면서 재택 근무하지 않았나요 해도 그게 더 막 미쳐버리는 상황인 거예요. 난 집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옆에서 애가 막 울고 있어. 어쨌든 부모님들이 다 지방에 계시니까 그렇게 데일리로 막 도와주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제가 그만둔다고 할 때도 진짜 많이 말려주셨어요. 감사하게도. 둘째가 뱃속에 있을 때 뭐가 유행이었냐면 그 신사임당님이 이제 뜨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자기 개발 사업으로 다른 길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떴던 거죠. 조금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퇴사를 하고 둘째를 키우면서 남편한테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제 처음에는 핸드메이드 핀 만드는 거를 하고 싶었거든요. 핀 사업을 하면 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했죠. 했는데 이제 결론은 첫 사업 완전 망했죠. 망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막 플리마켓을 처음으로 이제 막 하게 된 거예요. 무지했죠. 약간 이제 용감하면 무식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플리마켓에서 너무 추운 겨울이었는데 거기가 수원이었어요. 수원. 진짜 단 하나도 못 팔았었어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진짜 단 한 개도 못 판 적이. 근데 이제 이게 나갈 때마다 참가료를 낸단 말이죠. 최소 10만 원씩 해도 4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럴 거면 그냥 월세를 내는 게 낫지 않나? 그냥 내 매장이 있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 옆에 어떤 이제 부부셨는데 좀 나이가 많은 부부 사장님이셨거든요. 근데 키링을 이렇게 쫙 젠열을 해서 파는데 저는 저런 걸 누가 사?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날 그 플리마켓에서 그 사장님네가 제일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와 진짜 내가 엄청 이 시야가 되게 좁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때 처음 또 하면서 한 개에 6,000원인데 두 개를 사면 10,000원이다. 다 두 개씩 사는 거예요. 이거다. 내가 지금 이 핸드메이드 핀은 빨리 접어야겠다. 내가 주말에 우리 아이 둘과 저희 그때 고양이 3마리 키웠었거든요. 아이 둘과 남편과 3마리를 따뜻한 집을 두고 내가 이렇게 플리마켓을 하면서 단 하나의 상품도 못 팔고 이런 삶이 과연 맞는 삶일까 해서 이제 플리마켓을 접기로 하고 그 핸드메이드 사업도 접기로 하고 이제 또 몰랐죠. 또 무지했죠. 좀 깨쳤지만 아직 그 예전에 막 그런 TV 보면 그런 솔루션 같은 거 해주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르면 배워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어떤 성공한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가거나 그런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는 그냥 되게 그냥 무대법으로 그냥 저 혼자서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아주 생각 없게 이게 번화가가 아닌 저희 동네에 가게를 구하게 된 거예요. 이제 나는 아기를 봐야 되니까 우리 동네에다가 이런 멋진 소품샵을 차려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 거야. 이런 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약간 오픈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제품 자체가 이제 문구류라든지 뭐 좀 그런 좀 저가 상품들이 많았었거든요. 애기들이 너무 어렸어 가지고 애기들을 데리러 또 가야 되는데 영업 마감이 5시였어요. 그리고 막 인스타랑 채널로 사장님 왜 이렇게 일찍 문을 닫냐고 직장인들은 어떻게 보냐 고등학생 친구들도 자기 학원 끝나면 여기 너무 오고 싶어 그래서 좀 이렇게는 또 안 되겠다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돼요. 약간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이 월급날이 되면 너무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 알바분들은 너무 다 좋으셨거든요. 월세 내는 알바비 나가는 날이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한 달 벌어서 한 달 메꾸고 한 달 벌어 한 달 메꾸고 그런 상황이 따져보면 계속 적자죠. 이제 막 계속 빚만 남편이 계속 한번 무인을 해보는 건 어때? 무인을 하면 인건비가 엇나가잖아. 그리고 영업시간을 더 늘릴 수 있잖아 해서 무인을 이제 시작하게 돼요. 코드 작업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무인 키오스크 기계를 사고 그리고 이제 그 인증 시스템도 달아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것도 또 초기 비용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하다가 또 한 6개월도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동네에서는 별로 사업성이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했죠. 제 기준에서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매출이 안 나오잖아요. 원인 분석을 해야지 이제 또 다시 해결점이 나오겠죠? 회사를 다닐 때는 저희가 뭐 분기별로 벤치마킹을 하고 보고서를 쓰고 왜 우리 회사가 매출이 이렇게밖에 안 됐을까? 왜 타사에서는 이런 방법을 썼을까? 우리는 뭘 해야지 더 좋은 성과를 낼까? 좀 뭐 디자인을 좀 새로 바꿔야 되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혼자서 이걸 끙끙 싸매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방법을 또 찾아낸 게 인터넷 뭐 아프니까 사장이다 뭐 이런 카페나 그런 나 혼자서만 이렇게 힘든 건지 해가지고 이제 그런 단톡방을 알게 돼서 이제 사장님들이랑 막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또 좋은 인연을 만나고 또 거기서 확실히 나 혼자 고민을 하는 것보다 그런 분들이 같이 있으면 나의 인사이트가 되게 넓어져요. 근데 보는 시야가 확 트이거든요. 근데 그때 또 제가 그 용인이라는 지역으로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됐었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용인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용인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제 바보였던 거죠. 정말 우연히도 그 단톡방에 행궁에서 영업을 하시는 사장님이 계셨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행궁이란 곳을 처음 들어봤어요. 행궁이 어디예요? 하니까 이제 제가 사는 곳이랑 되게 가깝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 용인 매장을 내놨었는데 매장이 팔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이제 폐업을 할까 말까, 폐업 처리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던 상태였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물건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물건이 일단 너무 많고 이거를 싸게 팔려고 해도 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도 행궁으로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번화가도 바로 옆에 있고 시작하기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행궁동으로 오게 됐죠. 그게 지금 오토바이 상점이랍니다. 오토바이 상점 딱 여기 왔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 남편도 행궁 이런 곳이 있네 하면서 너무 좋아했고 여기는 이제 이런 오래된 구옥들이 주는 그런 느낌 빈티지한 느낌 이런 약간 좀 일본 소품이랑 좀 느낌이 너무 딱 맞아서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이제 아르바이트생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이 밸런스가 이제 맞춰져 가. 되게 우연히 이제 그때 이제 저희 매장이 원래 소품만 하다가 이제 가차를 조금씩 가지고 오기 시작했었는데 가차 품목이 이제 좀 늘어나다가 이제 하나였던 게 2개 되고 2개였던 게 뭐 5개 되고 10개가 되고 어느덧 가차도 뭐 거의 한 30, 40 이거를 좀 분리해서 기계를 들여야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그때 또 결심이 섰죠. 좀 더워지기 시작하는 봄이었는데 저는
수시로 부동산을 계속 받고 전화도 잘 해봐요. 전화해서 사장님 저 원래 행동에서 좀 장사하는 사람인데 뭐 요즘 어때요? 요즘 권리는 어때요? 요즘 뭐 좋은 자리 있나요? 이런 거를 자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날도 새로 부동산을 소개받아서 그 부동산에 이제 놀러 갔는데 분리를 할까 싶기도 하고 좋은 자리가 있나요? 이렇게 했는데 거기 매장에 어떤 한 분이 남자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디서 장사를 하니요. 뭐 몇 번지에 어디서 장사를 한다 이러니까 거기 말고 자기가 좋은 매물이 있는데 사실 제가 거기 건물주예요. 저를 끌고 갔어 갑자기. 그래서 저는 그냥 출근 준비하다가 갑자기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막 통창에다가 리모델링 막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럼 저 여기 계약하겠다 해서 이제 거기 계약을 하게 됐고 이제 큰 덩어리를 쪼개서 분산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가짜샵 자리를 찾는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또 그냥 갑자기 계획 후루룩 이렇게 돼서 매장을 2개를 더 추가로 내게 됐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볼고 매장을 하게 됐고 제가 지금 매장이 3개가 된 거죠. 그래서 아직도 저는 많은 매물을 또 봅니다. 보면서 사실 전 부자는 아니거든요. 부자는 아니었는데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하는 거죠. 이제 주변에서는 이제 신기해하죠. 이렇게 매장을 3개나 하는데 이제 또 다른 매장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를. 근데 이제 전 계속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또 좋은 매장이 있으면 또 좋은 아이디어가 생겨서 또 다른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거고 소품샵이 아니고 막 전혀 다른 사업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일단은 오탑에도 그렇게 주말마다 나와서 볼펜 꾸미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혼자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해결할 때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 어떨까? 이제 또 다른 컨텐츠로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만날게요.